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델리티에서 작년 4월에 출시한 채 1년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펀드 상품인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펀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순한맛 아크 인베스팅이라고 제목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또 실제 이 펀드 그룹 안에 어떠한 펀드가 있는지,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내용이 꽤 길고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영상 책갈피를 제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 구간으로 이제 점프를 할 수 있게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이 기능 역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순한맛 아크 인베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팅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크의 어떤 펀드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더라. 이번에 아크 펀드에 어떠한 주식이 포함되게 되었더라 하면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제가 자주 가는 게시판에 이 디스럽트 펀드에 관해서 제가 글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댓글로 한마디로 아크 순한 맛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글을 한 글자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으로도 삼은 것 되겠고요. 이 피델리티에서 출시한 디스럽티브 펀드가 알크와 겹치는 부분이 꽤 있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왜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펀드가 알크 순한 맛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또 뻔한 주의사항을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펀드를 추천하거나 특정 상품을 사려고 구매를 촉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수익률을 보장시키는 영상이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개시켜드리는 펀드 관련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써주시고요. 다른 의견과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위험성, 리스크가 있고요. 매수 매도 타이밍에 따라서 원금을 잃을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제 영상 그리고 다른 영상도 참고를 하시되 매수 매도의 판단의 결정은 본인께서 마지막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펀드 들어가기입니다. 디스럽션이라는 단어는 파괴적이다, 어지럽히다, 방해하다 이런 식의 조금은 무서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최근에 공격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디스럽션, 메가 트렌드, ESG, 아웃컴 오리엔트 등으로 디메릭 인베스팅, 즉 특정한 테마에 맞춰서 투자 상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디스럽션 되겠습니다. 디스럽션 펀드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디스럽션이 파괴하다, 방해하다, 바꿔놓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처럼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마켓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피델리티 안에 펀드 매니저 팀이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자체는 제가 새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0년 4월 중순 말에 론칭을 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피델리티에서 이러한 상품을 내놨다 그러면은 관심을 많이 끌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4월 중순 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펀드가 런칭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직 채 1년조차 되지 않은 펀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럽션 펀드는 각 분야별로 5개의 분야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 5개의 펀드를 하나로 합친 종합펀드, 총 6개의 펀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P 500 펀드, 토탈스탁 펀드와 같이 미국 전체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이러한 펀드와는 다르게 특정 분야의 섹터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섹터에서도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되겠고요. 공격적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매니저가 운영을 못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펀드보다도 폭락하는 폭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률 역시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 보수, 펀드 익스펜스 레이쇼는 1%, 즉 $10,000를 투자했을 때 1년에 $100를 가져가는 생각보다는 조금 높은 익스펜스 레이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덱스 펀드 위주로 투자를 하셔서 0.05, 0.02 그리고 피델리티 제로 펀드를 가지신 분은 0.00%의 굉장히 낮은 익스펜스 레이쇼를 가지고 계신데요. 몇십 배나 되는 1% 익스펜스 레이쇼는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여기서 피델리티는 타임 베이스드 프라이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럽션 펀드 매니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럽션 펀드는 총 6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6개의 펀드는 총 8명의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조인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전부터 피델리티의 밸류 펀드, 그로스 펀드 등을 운영하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합쳐서 이번에 디스럽션 펀드 그룹을 운영하는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뭐 다들 학력은 다 좋으시고요. 달트마우스 나오시고 유펜 나오시고 예일 나오시고 MIT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펀드 매니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라스트 네임이 리랑 킴으로 되신 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이 크리스토퍼 리 분은 중국 분이신 것 같고요. 여기 마이클 제이 킴님은 한국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되게 만나 뵙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좋겠다고 나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디스럽션 펀드 리스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토메이션 펀드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펀드가 있고요. 다음은 파이낸스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제약 쪽으로 투자하는 메디슨 펀드가 있고요. IT 기술 쪽에 투자하는 테크놀로지 펀드, 그리고 이 5개의 펀드를 하나로 묶어놓은 디스럽터 펀드, 이렇게 6개의 펀드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면 떠오르는 펀드 ETF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알크 인베스팅에서 투자를 하는 5개의 ETF와 분야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피델리티에서 알크 인베스팅을 겨냥해서 상품을 이렇게 출시하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슷한 분야가 되겠고요. 우선 각 펀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알크 펀드와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펀드입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오토메이션 FBOTX 되겠고요. 자동화, 기계화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자체는 테크놀로지 됐고요. 펀드는 2020년 4월 16일에 론칭이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아직 채 1년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펀드 보수는 1%가 되겠고요. 현재 에버리지 애뉴얼 리턴, 연 평균 수익률을 따지면 1년조차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아서 그림과 같이 데이터가 비어 있는데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11개월 정도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73.58%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 TSM이 있고요. 시멘스, 키엔스, 이건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FANUC 코퍼레이션도 있고 인투이티브 서지칼, 정밀 수술 기계 등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버 회사도 있고요. 구글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딱 보시면 굉장히 생소하고 모르는 회사가 많으실 거예요. 그나마 조금 눈에 익은 회사가 TSM, 우버, 구글 정도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탄탄하고 안정된 우량 회사가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소한 회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FBOTX에는 총 37개의 회사가 있고요. 적은 숫자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위에 포함된 10개의 회사가 46.7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의 회사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500개의 회사를 포함한 S&P 500 펀드와 비교해 봤을 때 500개 회사 대 37개의 회사,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37개의 회사가 움직이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도 있고 리스크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럽티브 커뮤니케이션 펀드입니다. FNETX 되겠는데요.
통신, 정보, 미디어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펀드 기본 내용은 이전 것과 거의 다 비슷하고요. 역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64.39%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NETX 같은 경우는 눈에 익은 회사가 좀 보입니다. 티모빌, 트위터,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은 구글 되겠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게임 만드는 회사 되겠죠.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이런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러한 게임을 만든 회사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우버를 비롯한 F5 네트워크, DC 네트워크, 리버티 브로드밴드 등의 통신, 미디어 관련된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럽티브 파이낸스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커뮤니케이션 펀드와 좀 헷갈리는데요. 커뮤니케이션 펀드는 FNETX가 되겠고요. 파이낸스 펀드 같은 경우는 FNTEX가 되겠습니다. 금융 파이낸스 쪽에 투자를 하는데요. 우선 리스트를 먼저 보시면요. 금융 파이낸스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웰스파고 같은 은행은 탑10 리스트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금융 파이낸스에 투자를 하지만 기존에 있던 금융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로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새로운 온라인 뱅크라든가 인터넷 온라인 페이먼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혹은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역시 펀드는 4월 중순에 런칭이 되었고요. 펀드 익스펜스 레이쇼는 1%가 되겠고요. 2020년 4월 중순부터 2021년 3월 중순까지 11개월 동안 수익률은 63.76%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캐피탈원, 마스터카드, 시그네처뱅크, 글로벌 페이먼트, 비자 등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회사들을 포함하여서 총 37개의 회사가 이 펀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메디슨 펀드 FMEDX가 되겠습니다. 의학, 제약, 메디컬 쪽에 새로운 기술을 가져와서 기존의 펀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펀드 성격은 동일하고요. 지난 11개월 동안의 펀드 수익률은 27.87%가 되겠습니다. 데나콜프, 메시머콜프, 알렉시온 파마스리컬, 로체스 홀딩,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등의 메디컬 관련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총 62개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전자 가위라고 하면서 크리스퍼 기술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의학 쪽에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FMEDX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 테크놀로지 관련된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FTEKX가 되겠습니다. 역시 펀드 성격은 동일하고요. 수익률 자체는 5개 펀드 중에 가장 높은 84.40%를 11개월 동안 기록하였습니다. 작년부터 테크놀로지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이것을 역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워크데이, 페이스북, 세일스포스 등의 눈에 익은 회사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펀드에 포함된 회사 수는 42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소개시켜드린 5개의 펀드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가 되겠습니다. FGD, FX가 되겠고요. 위에 소개된 5개의 펀드가 다 마음에 들거나 혹은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가 구성되어 있는 비중은 5개의 펀드가 동일하게 20%씩 들어가 있고요. 지난 11개월 동안 62.4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TSM, 우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엔비디아 등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던 펀드를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개수는 총 195개가 되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이번에 새로 적용한 타임 베이스드 프라이싱, 로열티 프라이싱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펀드를 소개해 드릴 때 1%라는 다른 인덱스 펀드보다는 굉장히 높은 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피델리티에서는 이번 6개의 디스럽터 펀드에 로열티 프라이싱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처음에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를 가지고 계실 때는 1%의 익스펜스 레이시오로 시작을 하는데요. 동일한 펀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1년이 지난 후 다음 2년 동안은 0.75%의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그 펀드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로열티 클래스 1이라고 하고요. 동일한 펀드를 3년 넘게 가지고 계시면 3년 뒤부터는 50%가 할인된 0.5% 익스펜스 레이시오로 적용이 되게 되어서 로열티 클래스 2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알크 펀드가 0.75%에서 0.79%의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스럽터 펀드를 1년 후부터 가지고 계시면 비슷한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소유하게 되고요. 3년 이상 가지고 계시면 0.25% 저렴한 0.5%로 펀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1년 동안은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1%니까요. $10,000를 펀드에 가지고 계실 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가 펀드 매니저에게 그리고 피델리티 회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년부터 3년까지는 익스펜스 레이시오 0.75%, $10,000를 투자하였을 시에 펀드 비용으로 1년에 $75가 나가게 되고요. 3년 이후로부터는 0.50%, $10,000 투자하였을 시에 1년에 $50가 펀드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알크 ETF의 경우에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0.75에서 0.79% 정도 되는데요.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가 시작할 때는 1%로 높은 비용이지만 2년, 3년부터는 그 비용이 비슷하게 되고요. 3년 이후로부터는 0.25%가 줄어들기 때문에 3년 이후로부터는 피델리티가 조금 더 싼 비용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열티 프라이싱을 제공하는 이유는요. 펀드 소개 페이지를 보시면 디스럽터 펀드의 경우에 펀드의 방향이 장기 투자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펀드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로열티 클래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펀드를 트랜스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이 계속 가지고 계시면 1년 지나고 나서부터 자동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펀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펀드를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스럽터 펀드를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전액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펀드를 구매하시려고 하면은요. 펀드를 다시 구입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명심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한 계정 간 이체 역시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피델리티 오토메이션 펀드를 일반 계정에 가지고 계셨는데 1년, 2년 지나서 조금 더 낮은 퍼센트의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가지고 되었습니다. 펀드가 마음에 들어서 IRA에서도 이 펀드를 소유한다고 하면은요. 비록 일반 브로커리지 계정에서 로열티 프라이싱을 가지고 계시지만 IRA에서 새로 구입하게 되면은 IR 계정에 속한 디스럽터 펀드 경우에는 역시 1%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디스럽터 펀드에서도 이체가 안 됩니다. 디스럽터 오토메이션 펀드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 펀드를 오래 가지고 계셔서 로열티 프라이싱을 가지고 계신데 이 펀드를 팔고 디스럽터 테크놀로지 펀드를 구입한다고 하시면요. 새로운 디스럽터 테크놀로지 펀드를 구입하실 때 다시 1%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계정 안에서 같은 펀드를 계속 가지고 계셔야 로열티 프라이싱이 적용되는 조금은 까다로운 룰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구입하실 때 $1를 가지고서도 펀드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펀드가 마음에 들고 다음 해로도 다시 펀드를 구입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파실 때 $1라도 남겨놓고 어느 정도 소량을 남겨놓고 파셔서 계속 시간이 쌓이게 놔두시거나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더 구매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1를 주고서 펀드를 구매해서 스타트를 하시는 이러한 방법도 있겠습니다. 물론 펀드가 마음에 들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니까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굳이 필요도 없는 펀드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를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알크 펀드를 들먹이게 되는데요. 그만큼 알크 펀드가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알크 ETF와 작년에 새로 나온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크냐 피델리티냐의 회사를 떠나서요. 알크에서 제공하는 ETF 경우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이 거래되는 각종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뱅가드에서 알크 ETF를 사실 수가 있고요. 피델리티에서도 알크 ETF를 사실 수 있고 주식 거래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 로빈후드, 위블, M1 파이낸셜 같은 주식 거래 가능한 웹사이트, 앱을 통해서 ETF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펀드는 피델리티에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펀드를 피델리티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이 펀드를 검색을 하시면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혹시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타 회사에서 피델리티 뮤추얼 펀드를 거래를 하실 때는 대부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입을 하실 때마다 $50 혹은 $75의 추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피를 내면서까지 다른 회사에서 구입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또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낮은 퍼센트로 펀드를 소유할 수 있는 로열티 프라이싱이 적용이 안 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펀드 구입 자체를 다른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제대로 기록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가 마음에 드시고 꼭 이 펀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피델리티에서 계정 만드는 것 자체는 추가 금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델리티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알크 ETF가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크 ETF 경우는 하이 턴오버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턴오버 레이트라는 것은 1년 동안에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ARKK 같은 경우는 80%의 턴오버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월 1일에 시작했을 때 100개의 펀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요. 연말 12월 31일에 체크를 하였을 때 80개의 펀드가 새로운 펀드로 바뀌었고 20개의 펀드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치가 되는 알크 펀드와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 피델리티에 속한 펀드가 훨씬 더 낮은 수치의 턴오버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크 펀드 같은 경우는 높을 때는 90% 적어도 55% 정도의 턴오버 레이트를 보이는데요. 피델리티 ETF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16% 정도의 턴오버 레이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턴오버 레이트이 높다 낮다를 가지고서 펀드가 좋다 나쁘다를 바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만큼 펀드의 턴오버 레이트이 높으면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 가격이 올라가는 단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롱텀 어프로치를 채택하고 있고 알크 펀드 같은 경우는 매니저들이 리서치를 해서 과감하게 매수 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펀드가 턴오버 레이트만 가지고서 어떤 펀드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투자 스타일을 보시고서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알크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매운맛이 되겠고요.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롱텀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는 순한 맛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크 ETF와 피델리티 디스럽션 뮤추얼 펀드 간의 지난 11개월간의 수익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정도에 시작된 알크 펀드와 작년 2020년 4월에 시작된 디스럽션 펀드를 가지고서 장기 수익률 비교도 아닌 11개월 수익률만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장기적인 시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조금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는데요. 알크에 해당되는 ETF는 이런 것이고 여기에 매칭이 되는 피델리티 펀드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ARKK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알크 이노베이션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칭되는 것은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 한꺼번에 다 합친 그 펀드가 되겠는데요. FGDFX가 되겠고요.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3월 중순 기점으로 봤을 때 최근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서 알크 ETF 가지신 분들이 가슴이 좀 철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전고점 비교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려왔어도 여전히 11개월 동안에 136.74%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 치고 가는 알크와 비교했을 때 갭이 이만큼이나 되어서 굉장히 수익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피델리티 디스럽션 펀드 역시 지난 11개월 동안 54.69%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토메이션 기계화에 관련된 두 펀드 비교가 되겠습니다. 알크에 해당되는 ETF는요, ARKQ, 알크 오토노머스 테크 앤 로보틱스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피델리티 역시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오토메이션 펀드라는 이름은 둘 다 굉장히 멋집니다. 이런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ARKQ 같은 경우에 139.9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요. FBOTX 경우에 74.49%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작년 2020년 4월경에 $10,000를 넣어 놓으면요, 추가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ARKQ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000로 늘어난 것이 되겠고요. 피델리티 오토메이션 펀드는 $17,400로 늘어난 것입니다. 역시 알크 매운맛처럼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만하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알크에 해당되는 ETF는 ARKW가 되겠고요. 피델리티 경우에는 FNETX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네트워크 통신망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알크 ETF 같은 경우 지난 11개월간 165.50% 성장,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펀드는 65.40%를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디컬 관련입니다. 메디컬 쪽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크 ETF는 ARKG, 알크 지노메릭 레볼루션 ETF가 되겠고요. 피델리티는 FNETX,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메디슨이 되겠습니다. 158.99% 대 26.97%로 메디컬 쪽에서는 알크 ETF가 굉장히 높은 수치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 파이낸스가 되겠습니다. ARKF가 알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가 되겠고요.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파이낸스는 FNTEX가 되겠습니다. 알크의 경우에 144.25%의 성장으로 $10,000를 넣어 놓으셨으면 그 돈이 $24,400로 성장을 하였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73% 성장으로 $10,000가 $17,300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놀로지 쪽인데요. 알크 경우에는 별도로 알크 테크놀로지 ETF 쪽은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FNTX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80% 성장을 하여서 2020년 4월 달에 $10,000를 투자하셨으면요, 영상을 찍는 2021년 3월 중순경에 $10,000가 $18,000로 성장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가 최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밀고 있는 신상품들이 있습니다. 제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품이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이제 다른 역사가 있는 펀드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은 편이죠. 따라서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하였는데요. 펀드 보수가 0, 익스펜스 레이쇼가 0%인 굉장히 획기적인 펀드를 들고 와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메가 트렌드 펀드라고 하여서 농업 펀드, 팜 펀드, 그리고 물 펀드라고 워로 관련된 펀드 역시 이번에 피델리티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물펀드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커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 펀드 역시 만들어 놓았으며 제가 한번 커버를 한 적이 있는 ESG 관련된 펀드, 그리고 이번에 디스럽션 펀드 역시 런칭을 하였습니다. 피델리티에서 팀을 짜서 밀어주고 있는 상품이 되겠고요. 시작할 때 소개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특정 분야,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 메디칼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한 펀드 안에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개수가 5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S&P 500개의 펀드 혹은 미국의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3,000여 개의 주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토탈 스탁 펀드에 비교해서 50여 개의 특정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위험률도 높으니까요. 아직까지 투자에 자신이 없으시고 어떤 펀드가 좋은지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위에서 설명드린 S&P 500 펀드나 토탈 스탁 같은 펀드로 미국 전체 시장을 보는 포트폴리오로 우선 구성을 하시고요. 10%에서 20% 정도만 디스럽션 펀드에 투자를 하실 것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 은퇴 계획은 장기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특정 펀드랑 상품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매를 하시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여서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 계속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리 효과를 노려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디스럽티브 펀드 그리고 다른 영상에 있는 펀드 역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한국말로 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겠는데요. 투자하고자 싶은 금액이 있고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매달 매수를 하시거나 매주 매수를 하는 식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 혹은 분할 매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새로 출시된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펀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상품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